사장님에게 이분이 저를 찾아왔다. 저는 좀 강성파거든요. 지금 갑자기 대표가 CCTV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절도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이 이럴 때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뭐 그럼 맞고서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에 온 사연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근과 주말 근무는 당연한데 추가 수당은 없는 작은 회사에 다닙니다. 억울한 마음에 연봉 대신 비품으로 보상받자는 생각으로 커피 믹스, 과자 같은 자잘한 비품들을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사장님이 CCTV를 근거로 저를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그깟 커피 몇 잔, 과자 몇 봉지가 정말 횡령죄라는 범죄가 되나요? 억울한 건 둘째치고 이제 회사에서 도둑 취급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떠세요? 일단 요즘 소확행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도 로펌 다닐 때 챙겨가진 않았지만 많이 먹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진짜 이게 횡령이 맞는지 제가 법적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횡령일 수도 있고 절도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횡령이라는 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내가 이거를 개인적으로 취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횡령죄가 되는 거고, 내가 이걸 보관하는 지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비품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럼 비품을 보관하는 관리자의 지위에 있겠죠. 근데 예전에 뭐 저처럼 단순한 이게 뭐 직원이에요. 비품이랑 관련 없이 일하다가 비품을 가끔씩 가지러 가는 거죠. 그때 가지고 오거나 제가 뭐 혼자 먹거나 하면 이거는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재물을 가져온 거로서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회사의 물건을 가져가거나 이런 거를 다 횡령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절도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절도죄가 형량이 더 낮거든요. 횡령은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이런 고소를 당하시면 내가 이 비품을 관리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정확히 본 다음에 절도죄라고 차라리 주장을 해서 형량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뭐 고소를 당한 건 아니고 당하겠다고 하니까 이분 당황하신 것 같고, 그래도 사연자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보자면 이제 억울하셨던 것 같아요. 돈도 제대로 못 받았다, 그리고 내가 그 정도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임금을 잘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랑 자기가 이제 가져간 행위는 당연하지만 별개의 행위거든요. 일단 그리고 뭐 주말 근무는 당연한데 추가 수당은 없다, 뭐 요것도 이제 사연자님 만나면 직접 말씀을 들어봐야 될 문제지만, 임금 체계도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월급제 계약도 있고, 그 월급제 계약 내에서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원래는 근로기준법에서 시간의 근로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지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월 400 주는 걸로 하자, 이렇게도 많이 하거든요. 특히 뭐 스타트업들은 근무 시간도 막 불규칙적이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게 무슨 그 근로 계약 내용으로 정해졌든 이분이 이제 그게 억울하다고 해서 사실 비품을 가져가시는 거는 안 되는 행위이긴 하고, 근데 또 이제 절도가 됐든 횡령이 됐든 그 수사기관에서는 뭐 누구 가져갔다 바로 처벌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어떤 사정으로 가져간 건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때 흔히 이제 고려하는 요소가 직장 내에서 이런 걸 가져가는 걸 용인하는 문화였냐. 평소에 우리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뭐 먹는 거 갖고는 뭐라 안 했으니까 우리도 문제의식을 못 느꼈고, 지금 갑자기 대표가 CCTV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실제로 그런 용인하는 문화도 없던 상태에서 그거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지금 보이지 않는 갈등 관계가 있었던 상황에서 문제 삼고 싶은데 CCTV 보니까 얘 가져간 거 나오네, 너 횡령으로 고소하면서 뭐 해고하려는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래서 고소를 받아서 경찰서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라면 저만 이런 게 아니다, 이런 비품 같은 거를 가져가거나 그런 관행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런 거를 좀 많이 확인해 볼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도둑 취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장님께서 회사 다른 직원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거든요, 사장님을.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이게 체계가 잡힌 회사라고 하면 직원한테 이제 징계 사유가 생겼을 때 감사팀에서 감사를 하고 감사팀 인원 외에는 사실은 몰라야 되고 비밀 유지가 있는 건데, 작은 회사다 보니까 밥 먹다가 쉽게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야말로 오히려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이럴 때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뭐 근데 회사 사장님이 저보고 도둑놈이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저는 맞고서 안 되나요? 명예훼손을 맞고서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제 남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내용들 사실 검토해 봐야죠. 사장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걸 얘기했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유형들이 나뉘죠. 사장님이 워낙 조그만 회사에서 우리 A라는 직원이 가져갔으니까 그런 거 앞으로 하지 마세요 정도에만 그쳤다면 사실
명예훼손이 됐어도 이게 또 명예훼손의 혐의를 벗어나는 논리 중 하나가 이 사실을 적시한 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회사의 이익을 네. 위해서 직원들한테 알리는 알릴 수 차원이었다고 있는 하면 차원이었다 하면은 그쪽에선 방어가 되는 건데 정도를 넘어서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가 다 있다. 맞아. 망신 주려고. 망신 주려고. 그러면 이제 뭐 명예훼손이든 뭐든 실제로 가져간 게 사실이든 아니든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다면 그것도 모욕적으로 이제 맞고서는 가능하긴 하죠. 또 맞고서가 쉽진 않은 게 직원들의 협조를 얻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직원들 협조를 얻기 어려우면 사실 녹음은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사장님이 와서 이제 그런 얘기 했을 때 사실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녹음하기는 어렵고 들은 사람들의 사실 확인서나 이 사람들의 참고인 조사가 필요한데 사실 협조인을 받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고소를 하셔야 된다. 그런 게 어렵다고 하면은 고소는 하지 말고 이거는 뭐 좀 관행적으로 하던 거니까 횡령이라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서 최대한 무혐의를 받거나 그게 어렵다고 하면은 사장님한테 뭐 잘 얘기를 해서 합의를 하고 뭐 기소유예 처분으로 가장 낮은 처분을 받거나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하면 이분이 어제 어떤 상황이냐에 좀 다른 건데 뭐 첫 번째는 어떤 지위 있었냐에 따라 횡령 또는 절도가 문제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민사상 그 임금 미지급이라고 느끼셨던 부분은 사실 별개의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횡령이든 절도든 어떤 회사 간의 갈등도 없었던 상황에서 처음 발각돼서 내가 된 거다 그럼 사실 이제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좀 봐달라는 취지로 수사관에 진술을 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다 이런 관행이 있었는데 다른 갈등 요소로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난 거면 그런 사정을 잘 설명해서 내가 의사에 반하여 가져온 게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면 단순히 뭐 기소유예가 아니라 어쩌면 아예 혐의 없음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맞고소를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이제 그 쟁점까지 다시 검토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런 비품 있으면 사실 회사에서 뭐 편하게 쓰라고 하는 건데 회사라는 공간 안에서 소비하는 게 제일 좋고 뭐 이게 별 문제가 되겠어?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치면 진짜 벌금형 전과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좀 이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조사의 변호사들 상담이나 이런 게 어렵지 않고 전화 통화로 그냥 쉽게 예약 잡아서 올 수 있으니까 변호사 상담하고 더 불안하면 변호사 뭐 여러 명 만나봐도 되거든요. 전문적인 조언을 듣고 이런 점이 유리하다 저런 점이 불리하다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그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행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쉴드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법무법인 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